혹시 나중에 쓸 때가 있겠지 하며 3년 넘게 방치한 물건이 집안 곳곳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는 않나요? 심리학에서는 당신이 머무는 방의 상태를 단순히 청소 상태가 아니라 당신의 현재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마음 보고서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사람은 물건을 과감히 버리면서 인생에 막힌 운을 풀어내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물건을 쌓아두며 자신도 모르게 무기력의 늪으로 빠져드는지 그 소름 돋는 차이를 알게 되실 겁니다. 뇌 과학자들은 잡동사니가 가득한 환경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우리를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지금 당신의 발밑에 놓인 그 사소한 물건 하나 혹은 서랍 구석에 엉켜있는 정체 모를 전서뭉치들이 사실은 당신의 내일로 향하는 운의 통로를 꽉 막고 있는 진짜 범인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소한 무질서가 어떻게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갉아먹고 삶의 활기를 빼앗아 가는지 그 충격적인 심리적 메커니즘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진짜 심리학적 이유를 모른 채 평생을 사신다면 여러분의 에너지는 과거의 유령들에게 사로잡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된 집에서 살면 뇌는 끊임없이 시각적 자극을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이는 결국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결정장애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어지러운 환경은 우리의 집중력을 분산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급격히 높인다고 합니다. 집이 어수선할수록 뇌는 해야 할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며 우리를 만성 피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죠. 저 또한 예전에는 추억이라는 핑계로 모든 것을 껴안고 살았지만 그것이 제 삶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는지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 비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집은 휴식처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무기력의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답답함은 단순히 집이 좁아서가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결핍에 대한 공포가 물건이라는 형태로 외부에 드러난 것이죠.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 나중에 돈이 없어서 이걸 못 사면 어떡하지? 혹은 이 추억을 버리면 내 소중한 과거도 사라지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안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불안을 채우기 위해 쌓아둔 물건들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와 행운이 들어올 자리를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가득 찬 방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밝은 에너지가 샘솟기를 바라는 것은 꽉 막힌 하수구에 맑은 물이 흐르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결핍 마인드셋이라 부르는데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에 사로잡히면 우리 뇌는 당장 눈앞의 물건을 확보하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어 정작 더 큰 미래의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마치 가뭄이 들었을 때 마른 우물 바닥만 허망하게 긁어내느라 저 멀리서 먹구름을 몰고 다가오는 시원한 소나기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비워내지 못한 낡은 물건들은 당신의 공간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려는 당신의 발목까지 무겁게 붙잡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30대부터 70대까지의 어른들은 성실함과 절약을 미덕으로 배우며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봉양하랴, 자식들 뒷바라지하랴, 정작 본인의 마음을 돌볼 여유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물건 하나 버리는 것조차 큰 죄책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 역시 소중한 사람이 선물해준 낡은 옷 한 벌을 버리지 못해 10년 넘게 장롱 속에 모셔두며 매일 밤 무거운 마음으로 잠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결핍의 세대적 기억이라고도 부르는데 부족한 시대를 살아내며 물건을 곧 생존으로 여겼던 우리 윗세대의 가치관이 무의식 중에 대물림된 것이죠. 여러분이 느끼는 그 상실감과 미련은 당신이 그만큼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증거이자 지난 세월을 얼마나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게으르다고 비난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손때 묻은 물건들은 단순히 버려야 할 짐이 아니라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고 다독여줘야 할 당신의 소중한 분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른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드리는 곳, 어른이 심리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무거워지고 정리해야 할 일들은 산더미처럼 느껴지죠. 특히 위로는 부모를 모시고 아래로는 자녀를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늘 뒷전이었던 샌드위치 세대에게 정리는 단순한 가사 노동을 넘어 흐트러진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는 생존과 직결된 심리적 방어 기제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물건을 치우지 못하고 쌓아두는 상태를 심리적 엔트로피가 높아진 상태라고 보는데
이는 무질서가 극에 달해 마음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는 15년차 심리 전문가로서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치우는 청소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과 인생 전체를 가볍게 만들어줄 비움의 심리학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손에 꽉 쥐고 있던 과거의 집착을 기쁘게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 새롭게 찾아오는 따스한 평온함과 설레는 운의 흐름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왜 그토록 물건을 버리기 힘들어하는지 과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소유 효과, 인다우먼트 이펙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람은 일단 어떤 물건을 손에 넣는 순간 그것의 객관적 가치보다 훨씬 높은 애착을 부여하게 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리처드 탈러는 평범한 머그컵 하나도 일단 내 소유가 되면 남이 가진 똑같은 컵보다 훨씬 비싼 값을 매기게 된다는 실험을 통해 이를 증명했죠. 뇌과학적으로도 물건을 내다 버리려고 할 때 우리 뇌의 섬엽, 인설러, 부위가 활성화되는데 이곳은 신체적 통증을 느낄 때 반응하는 곳과 일치합니다. 즉, 낡은 냄비 하나를 버릴 때 마음이 아린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라 그 안에서 끓였던 수많은 된장찌개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녹아든 나의 정체성 일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본능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버릴 때 느끼는 고통을 한결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전두엽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물건 하나를 버릴 때 우리 뇌는 이게 필요한가? 언제 썼지? 버려도 될까? 라는 복잡한 계산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정 피로가 엄청납니다. 젊었을 때는 금방 판단하던 일들도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부족해 에라 모르겠다. 나중에 생각하자며 미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뇌는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의지력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정리는 그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작업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CEO들이 매일 같은 디자인의 옷만 입으며 선택의 가짓수를 최소화하는 이유도 바로 이 결정 피로를 방지해 중요한 판단에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있는 물건들은 우리 뇌에게 끊임없이 나를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으며 이 무언의 압박에 시달리다 보면 뇌는 결국 과부하가 걸려 일종의 파업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미룬 물건들이 쌓여 쓰레기 더미가 되면 뇌는 시각적 공해로 인해 더욱 큰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장강박이 노년기 우울증 및 인지기능 저하와 깊은 연관이 있는 생물학적 이유입니다. 동양 철학과 서양 심리학이 공통으로 말하는 흥미로운 사실은 공간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이라는 한자를 보면 움직이룬 자를 씁니다. 즉, 운은 흐르는 에너지이며 멈춰있거나 꽉 막힌 곳에는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건이 빽빽하게 들어찬 집은 공기의 흐름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까지 차단합니다. 언젠가 부족할지 몰라라는 결핍 마인드로 집을 채우면 신기하게도 인생에는 자꾸 부족한 일들만 생겨납니다. 반면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 비우겠다는 풍요 마인드를 가지면 그 빈 공간으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회, 그리고 새로운 행운이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서양의 진공의 법칙, 로 오브 베큐움, 역시 우주는 텅 빈 공간을 가만두지 않고 무언가로 채우려는 성질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당신이 낡고 쓸모없는 것들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새로운 선물을 가져다줄 빈자리를 찾지 못해 멈춰서게 됩니다. 결국 비움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가장 적극적인 준비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청신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거나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분들이 유독 물건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람에게 받지 못한 온기를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보충하려는 무의식적인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죠. 이 물건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 이것들만 있으면 나는 안전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집은 점점 창고가 되어갑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부재 속에서 느끼는 불안을 달래기 위해 낡은 애착 인형에 집착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텅 비어있다는 슬픈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물건은 결코 사람의 실제 온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건을 비워내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초대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단절되었던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회복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간의 사회적 확장이라고도 부르는데 꽉 찬 방을 비우는 것은 곧 내 마음의 문을 열어
타인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물건 정리는 단순히 짐을 치우는 행위를 넘어 헝클어진 내 인간관계를 치유하고 세상과 다시 악수하는 용기 있는 첫걸음인 셈입니다. 드라마 속에서도 흔히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큰 시련을 겪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집안을 싹 정리하는 모습 말입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무너진 삶의 통제권을 회복하려는 본능적인 시도입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보낼 때 보내주지 못한 미련이 마음의 병이 되듯 물건도 제때 보내주지 못하면 썩어 문드러지게 마련입니다. 혹시 예전 히트곡 가사 중에 비워낼수록 채워지는 신비로운 마음이라는 구절을 기억하시나요? 프랑스의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집을 영혼의 성체라고 불렀습니다. 성체 안에 낡고 부패한 것들을 가득 가둬둔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중반부를 넘어선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이 가지는 법이 아니라 더 잘 버리는 법입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가 묻은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할 때 비로소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진짜 나의 모습이 거울 속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움은 단순한 폐기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이제는 퇴장해야 할 조연들에게 정중하게 작별을 고하는 성숙한 이별 연습입니다. 비워진 공간만큼 당신의 마음에는 새로운 계절이 찾아올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죄책감 없이 물건을 비울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심리 기술은 물건을 죽은 사물이 아니라 졸업하는 학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 애써준 물건에게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행복했어 라고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보세요. 이것을 이별 의식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쓰레기통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함으로써 우리 뇌가 느끼는 상실감을 감사함으로 치환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세계적인 정리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물건에 담긴 추억을 인정하고 정중히 보내줄 때 우리 뇌의 편도체는 상실에 대한 위협 반응을 멈추고 심리적 완결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물건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고 나면 버리는 행위가 소중한 것을 함부로 버리는 나쁜 짓이 아니라 제 소임을 다한 존재를 더 넓은 세상으로 자유롭게 놓아주는 숭고한 결단처럼 느껴지게 되어 이전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비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라는 단어를 인생사전에서 삭제하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중에 살 빠지면 입어야지, 나중에 손님 오면 내놓아야지라며 불확실한 미래의 가정을 위해 소중한 현재의 공간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나중은 뇌가 만들어낸 가장 달콤하고도 위험한 도피처이며 실제로는 결코 오지 않는 허상일 때가 많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상곡선 할인이라 부르는데 미래의 막연한 보상보다 현재의 편안함을 선택하려는 본능 때문에 우리는 버리는 고통을 나중으로 미루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나를 빛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물건은 10년 뒤에 당신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물건의 유효기간은 타인의 시선이나 먼 미래가 아닌 오직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지금 이 순간에 맞춰져야 합니다. 만약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손길이 닿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과의 에너지적 인연이 닿았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 물건을 억지로 붙들고 있기보다는 그것을 정말 필요로 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기부하거나 나누어 선순환시키는 것이야말로 낡은 인연을 아름답게 매듭짓고 새로운 행운을 맞이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작은 승리, 스몰 윈즈의 법칙입니다. 처음부터 집 전체를 치우려고 하면 우리 뇌의 편도체는 이를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스트레스로 받아들여 강한 저항과 회복 불가능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는 목표를 아주 작게 쪼개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신 하루 딱 10분, 서랍 한 칸이나 화장대 위 구석처럼 아주 좁은 구역만 정리해보세요. 이 작은 공간이 깨끗해지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뇌의 보상체계가 작동하며 기분 좋은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어라,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기분이 좋네? 라는 성공 경험이 뇌회로에 반복해서 각인되면 우리 마음의 근육은 조금씩 단단해져 나중에는 커다란 가구나 해묵은 짐들도 과감히 내놓을 수 있는 심리적 용기가 생깁니다. 심리학자 칼 웨익은 거대한 문제일수록 아주 작게 쪼개어 작은 승리를 맛볼 때 비로소 무너졌던 삶의 통제감이 회복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창한 대청소 계획보다는 오늘 당장 지갑 속의 낡은 영수증 하나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사소한 시작이 여러분의 꽉 막힌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비움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을 물건이 아닌 나에게 두는 것입니다.
이 물건이 비싼 것인지 아까운 것인지가 기준이 아니라 이 물건이 지금의 나를 설레게 하는가, 혹은 이 물건이 지금의 나에게 짐이 되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물건에 압도당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공간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조각상을 만들던 철학과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30대부터 50대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라는 무거운 돌덩어리를 덧붙이며 앞만 보고 달려온 시기였다면 60대 이후는 그 불필요한 짐들을 덜어내고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잡동사니를 치우는 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 물건들에 가려져 있던 진짜 당신이라는 예술작품을 발굴해내는 숭고한 과정입니다. 물건을 하나씩 비워낼 때마다 당신의 가치가 깎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더더기 없는 당신만의 고귀한 본연의 빛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건의 관리인으로 살았던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는 오직 당신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들로만 채워진 진정한 당신의 영토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과거의 나를 너그럽게 보내주고 현재의 나를 온전히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위대한 용기입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다 비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쌓여있는 물건들을 바라보며 내가 그동안 이 물건들 때문에 참 무거웠구나라고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알아차려주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자비, 셀프 컴패션라고 부르는데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뇌는 방어 기제를 풀고 새로운 행동을 할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마치 묵직한 배낭을 메고 가파른 산을 오르던 여행자가 잠시 멈춰서서 불필요한 돌멩이들을 하나씩 꺼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돌멩이를 버린다고 해서 여행의 추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물건을 비운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가난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의 공간이 조금씩 비워질 때 비로소 그 빈틈 사이로 맑은 바람과 함께 새로운 인연과 예상치 못한 행운이 스며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빈자리를 더 아름다운 현재의 경험들로 채울 충분한 자격이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심리학적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전보다 훨씬 더 가볍고 경쾌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비워진 만큼 더 커진 평온함이 당신의 일상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새로운 운을 불러들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비움이 큰 행복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에너지를 주변에도 널리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신의 상처나 경험을 타인과 공유할 때 심리적 치유가 일어나는 사회적 지지 효과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물건 중 가장 버리기 힘들었거나 혹은 과감히 비우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던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소한 이야기라도 좋으니 댓글로 소중한 사례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고 본인에게는 해묵은 감정을 털어내는 카타르시스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고 여러분의 마음 공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조언과 위로를 다음 영상에 가득 담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하루를 버텨낸 당신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른이 심리학교는 언제나 당신의 편에서 따뜻한 등불이 되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